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인 30대 중반입니다. 현재 아이는 없고 최근에 서울로 이사를 하였어요. 남편과 저의 고향은 대전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남편은 대전에서 직장에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주말 부부였지요. 저는 결혼 전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남편은 본가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았었어요. 신혼이었지만 적당한 집을 알아보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이직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디에 위치한 어느 직장으로 이직을 할지 알 수 없었기에 당장의 집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갈등의 요는 주말 부부는 아닙니다. 2년 동안 종종 싸웠던 이유가 시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남편의 가족관계는 시부모님, 그리고 장남인 남편, 2살 아래 시누이, 그리고 15살 아래의 막내 시누이입니다. 저와 막내 시누이는 17살 차이고요. 남편과 결혼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막내 시누이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문제는 그 시누이가 청소년기에 예민하다는 이유로 어찌나 지랄 발광을 하던지 정말 제 친동생이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쭉 본가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직장 인근에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올 때도 있지만 저도 친정이 대전이기에 주말에 내려가는 일도 있었기에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거죠. 가전, 가구야 정식으로 집을 얻으면 마련할 생각이었기에 그냥 아기자기하게 꾸며만 놨습니다. 남편도 가끔은 본가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집은 저희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요. 막내 시누이가 본가가 갑갑하다며 금요일 저녁이면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주말을 보내더라고요. 물론 당시에는 몰랐어요. 남편의 말로는 남편이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면 막내 시누이가 주말에 그 집에서 가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 나이 땐 집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사실 싫었었어요. 어쨌든 제가 대전에 갈 때면 우리 부부가 머무는 곳인데 아무리 가족인들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요? 한 번은 주말에 아빠 생신이라 겸사겸사 대전에 내려가면서 친정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엔 남편과 그 집에 갔는데 글쎄 집에 막내 시누이랑 친구들 둘까지 해서 셋이 자고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이면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어 먹었는지 다들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들이 엉망이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시누이 이름을 부르면서 깨웠고 부시시 일어난 막내 시누이가 어머, 오빠, 새언니, 언제 왔어요? 오면 온다고 연락을 좀 하지. 친구들도 있는데. 아가씨, 친구들 다 깨워서 어서 보내세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모텔도 아니고 공유하우스도 아닌데 결혼한 오빠 집에서 뭐 하자는 건지 말입니다. 약간은 껄렁거려 보이는 친구들은 소란에 일어나더니 미안해하거나 당황하지도 않고 짜증난다는 듯이 궁시렁거리더라고요. 학생들 술 먹었어요? 그것도 친구 오빠 신혼집에서? 새언니는 무슨 여기가 신혼집이에요. 오빠 오피스텔이지. 아, 쪽팔리게 왜 이래요? 시누이의 친구들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나갔고 이내 시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오빠와 제가 지내는 곳이에요. 안 그래도 오빠 서울에 오면 여기서 주말을 보낸다고 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참이었는데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저 좀 불쾌하니 앞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언니, 말 너무 서운하게 하네요. 언니랑 오빠 주말 부부잖아요. 여기가 신혼집도 아니고 각자 오피스텔에서 머무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만이라도 혼자 공부도 할 겸 자유도 만끽할 겸 오빠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유를 만끽하는 게 친구도 불러서 맥주 까먹고 오빠랑 나랑 자는 침대 널브러져 친구들이랑 자는 거예요? 새언니, 어제 제 친구 생일이어서 특별히 파자마 파티 한 거예요. 평소에는 저만 혼자 조용히 있다 간다고요. 조용히 있다 가든 난장판을 하고 가든 이젠 이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에게 오늘 일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매우 가부장적이십니다. 아마 그래서 시누이가 더 답답한 것도 있겠죠.
시누이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번 얘기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꼴을 제가 봤으니 훈계 아닌 훈계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버님에게 이른다고 해서 그런지 더는 말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후 당분간 제가 주말이면 대전에 내려가서 남편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의 일들이 제게 미안했는지 오피스텔 비번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할 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겠지 싶어서 가끔 주말에 원할 때면 편히 지내라고 알려준 건데 앞으로는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요는 대체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새언니한테 엄청 혼나고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했다고 다시는 오빠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당신께 히스테리를 부린다고요. 사춘기다. 좀 이해해 주지. 너도 저런 나이 있었잖아. 내가 나이 들어서 낳은 애라 쟤한테 잘 맞춰주지도 못해서 안 그래도 미안한데 젊은 너라도 좀 이해해 주지. 그래도 가끔 오빠 집 가서 혼자 힐링된다며 그간 지나쳤던 행동들이 좀 잠잠해졌었는데 말이야. 어머님, 그이가 지내는 집이 맞긴 한데 저랑 같이 지내는 집이에요. 아가씨 그러고 싶은 마음 10분 이해하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오빠 집에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 데다가 이번엔 술까지 마셨다고요. 친구들도 데리고 갔어? 아, 내가 그거 몰랐구나. 아, 그리고 술이야 호기심에 한 모금 해본 거겠지. 아이, 그나저나 너는 젊은 애가 돼서 그 정도도 이해 못하니? 어차피 너희 없을 때 있는 건데. 에휴, 아무튼 알았다. 그때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올해 남편이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봐왔던 동네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비로소 마련하는 우리의 신혼집 같은 첫 신혼집이니 결혼 준비할 때만큼이나 설레이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남편 대전 오피스텔에 이삿짐을 빼던 날 같이 집 정리를 하고 친정과 시댁에 들렀어요. 그때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아가 다름이 아니고 막내 말이다. 막내 아가씨요? 그래, 우리 막내. 너희 집에 방 하나만 내줘라. 네? 무슨 방이요?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얘 이제 고2잖니. 대학에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서울이 낫지 않겠어? 어머니 이야기에 남편이 우리 집에 방을 내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 알아보니 거기서 걸어서 10분이면 고등학교도 있던데 그쪽으로 전학시키려고 한다. 기왕이면 서울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서울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솔직히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 안 그래도 섭섭하더라. 너희들 서울에서 그렇게 자리 잡아가면 막내 교육에도 좀 신경을 써주지. 내가 말할 때까지 어쩌고 한마디도 하지 않냐? 아무도 생각 못했지? 누구는 주소를 갖다로 옮겨서라도 도시에서 공부를 시킨다는데 오빠 집이 서울인데도 형제가 되어서 어쩜 말 한마디가 없니? 너희들이 서울에서 한 2년만 데리고 있어. 그래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아유, 엄마, 아빠랑 상의 된 거예요? 우리가 수험생을 어떻게 데리고 있어? 신경 써줄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도 너희 아빠 설득시키는데 오래 걸렸어. 그런데 막내가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아주 빌고 빌어서 겨우 허락을 받은 거야. 맨날 하는 공부 다 거기서 거기니 뭐 따로 더 챙기고 하진 않아도 되니까 좀 데리고 있어. 어머니, 저희가 같이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희 집이고 같이 지내야 할 사람들도 저희인데 왜 저희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다 결정해서 통과하세요? 아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잖니? 그럼 저희가 싫다고 하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대체 왜 싫으냐? 손이 가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갔다가 학원까지 다녀오면 밤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잘 텐데 싫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방 하나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는 너희 시아버지 동생 둘 데리고 살았어. 당시 우리 시댁은 아주 깡촌이라 그나마 여기가 나름 시내라고 다들 고등학생 때 우리 집에 와서 학교 다니고 했다. 그때는 도시락도 내가 손수 다 싸서 뒷바라지 했어. 누가 너한테 얘 도시락까지 싸라든? 그냥 잠자고 진열방 하나 내어주라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도끼 눈을 뜨고 안 된대? 참고로 시부모님은 남편의 작은 아버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안 보고 사세요.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작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그래?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막내가 가겠대? 우리랑 산대? 막내가 더 난리야. 서울 가서 공부하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고속버스 타고 가면 가까우니 내가 종종 올라가서 반찬도 채워놓고 막내한테는 너희들 손이 안 가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진짜 인정머리도 없다. 아니,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좀 너무하지 않냐? 누가 보면 옆집 딸내미 방 내어주러 가는 줄 알겠어. 남이 아니야. 네 동생이야. 네 시누이라고.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싫어요. 안 돼요. 더욱이 아가씨가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더더욱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저희 결혼하고 이제야 겨우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 신혼이라고요. 그런데 다 큰 아가씨를 데리고 살라고요? 수험생인데 손이 어떻게 안 가요? 아가씨가 본인 목 빨리면 집안일 다 한대요. 음식도 직접 다 해먹고 설거지 다 하고 치운대요. 그동안 제가 봐온 모습으로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 쳐도 저 싫어요. 자식의 부모 아래에서 커야지. 한참 중요할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가씨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공부 잘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던데. 지금 거기서도 전교권 안에도 못 드는데 서울 간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오를까요? 더 힘들죠. 요즘 말로 더 빡세요. 성적 더 떨어진다고요. 그나마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지방 전문대도 못 가게 될 수 있다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생각 없이 서울에서 살겠다? 거기 왜 간다고 하겠어요? 그냥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랑 있으면 매번 간섭받고 구속받는 것 같으니 그냥 아무도 간섭도 구속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저는 너무 눈에 보이는데 어머님은 안 보이세요? 제 이야기에 어머님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 하시더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냐? 허구없 날 너희 시아버지랑 막내랑 싸우는 통에 내가 아주 신경쇠약에 걸리겠어. 부모 자식 간에도 좀 거리를 둬야 사이가 원만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엄마, 내가 진짜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어. 진짜 왜 이래요? 모두 못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진짜 막내한테 바람 넣지 마세요. 난 분명 안 된다고 했어. 남편은 그 길로 제 손을 이끌고 시댁에서 나왔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 서울에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다른 말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라 라고 하시며 끊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님과 막내 시누이가 머리를 굴려서 둘이 이리저리 짜본 모양인데 우리 집에 무슨 도피처입니까? 그 사건 이후로 저와 막내 시누이는 서로 앙숙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치근덕대지 않아서 속이 시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